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Transfer Learning for BCI라는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Transfer Learning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ansfer Learning은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비슷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딥러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BCI 분야에서는 적은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왼쪽의 그림처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하나의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시키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트랜스퍼 러닝은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사전 학습한 후 나머지 데이터셋을 분류하기 위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미 기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도움을 주는 모델은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로 만들게 되고 도움을 받는 모델은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게 되고 많은 데이터를 가졌지만 다른 태스크를 분류하는 경우, 많은 데이터를 가졌고 동일한 태스크를 분류하는 경우, 가진 데이터가 적고 다른 태스크를 분류하는 경우, 가진 데이터가 적지만 동일한 태스크를 분류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각 경우에 따라 모델 학습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오른쪽처럼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얀색의 네모는 프로즌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고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도움을 주기 위한 모델에서 이미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이야기합니다. 파란색은 새로운 데이터로 모델을 새롭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량의 데이터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모델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를 파인 튜닝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것들은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각 경우들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뒤에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에 실린 연구이며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6.689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Q1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EEG 기반의 모터 이미저리 BCI 연구입니다. 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왼손, 오른손, 두 발, 그리고 혀를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동안 측정된 EEG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각 클래스마다 72번의 트라이얼을 수행하였고 전처리로는 CAR과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어그멘테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 크로핑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5배 증강시켰습니다. 따라서 각 피험자마다 1440개의 트라이얼이 존재하게 됩니다. CWT를 이용을 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2D 이미지로 변환을 하였고 이 변환된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분류에 사용된 모델은 총 3가지이며 각각 CNN, 레스넷, 인셉션을 LSTM에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레스넷과 인셉션은 이미지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모델들이고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파라미터들이 대중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트랜스퍼 러닝에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CNN과 LSTM을 합성한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풋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크로핑 방법을 이용해서 4초 데이터를 0.8초씩 총 5개의 세그멘트로 나눈 후 CW를 통해 이미지화하였습니다. 이후 일반적인 모델 학습 방법처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눠서 학습을 하였고 분류가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인 트랜스퍼 러닝은 아래 그림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레스넷과 인셉션의 컨볼루션 풀링 블럭은
여기 아래에 있는 파란색 블록이고, MI 태스크의 분류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리트레이닝 된 파라미터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어준 시켰고, 뒷단에 새로운 LSTM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모델을 파인 튜닝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레슨넷과 인셉션의 경우에는 원래 MI가 아닌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입니다. 즉, 내가 분류하기를 원하는 MI 태스크와 다른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을 사용한 경우이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퍼런트에 해당되는 왼쪽 방법들에 속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과입니다. 해당 모델들이 2D CNN을 사용하다 보니 채널을 고려할 수 없었는지 채널별로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CNN과 LSTM을 하이브리드한 경우에는 전체 피험자 평균 분류적 정확도가 86% 정도였습니다. 레슨넷과 LSTM을 하이브리드한 경우에는 전체 피험자 평균이 90%였고, 인셉션과 LSTM을 하이브리드한 경우에는 전체 피험자 평균이 92%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셉션과 LSTM을 하이브리드하는 게 성능이 가장 좋았지만, 별도로 통계 차이를 언급하지 않아서 이게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지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한 연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에 실린 연구이며, 해당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5.043,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도 첫 번째 연구와 마찬가지로 모토 이미저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02명의 피험자가 왼손, 오른손, 그리고 양손, 양발,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베이스라인을 수행하는 동안 유발된 뇌파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별도의 전처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데이터의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모트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 임밸런스가 발생한 이유는 이 오른손, 왼손, 양손, 이 양발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사이사이에 이 레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베이스라인 트라이얼이 타 클래스에 비해 4배 정도의 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 그대로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분류 모델은 트랜스퍼러닝 베이스드 1DCNN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특이한 점은 총 64개의 채널 중에서 이 센트럴 라인의 채널들을 6가지 ROI로 나눠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는 사전 연구들에서 ROI 기반의 분석을 많이 진행하기도 했고, 채널 위치와 개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따라서 이 스모트를 적용하기 전과 후에 트라이얼 개수들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에 사용된 1DCNN 모델의 경우에는 102명의 피험자 중에서 101명은 프리트레이닝 서브젝트로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학습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타겟 서브젝트로서 80%와 20%로 데이터를 나눈 뒤 80%는 파인 튜닝 하는 데 사용이 되고 20%는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체 모델에서 이 L4까지가 프리트레이닝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프로진해서 사용하였고, 이후 나머지 밑에 L5부터 L10까지는 파인 튜닝 되었습니다. 해당 방법은 MI 분류를 위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똑같은 MI 데이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트랜스퍼 러닝 종류 중에서
시밀러한 분류를 진행한 이 오른쪽 방법들에 속하게 됩니다. 먼저 101명의 피험자를 이용을 해서 학습한 프리트레인 모델의 성능들을 살펴보면 ROI와 상관없이 95% 이상의 분류 정확도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ROI 중에 이 2가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ROI 2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에 대한 분류 성능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고, 앞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임밸런스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리콜과 프리시즌 그리고 F1 스코어를 통해서 이 어그멘테이션 한 방법이 잘 작동을 해서 어떤 데이터 분류 결과에 편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101명의 피험자를 제외한 1명의 타겟 서브젝트를 기준으로 성능을 확인한 표입니다. 표에 이 별표가 붙은 부분들은 파인 튜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능을 의미하고, 만약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평균 99.46% 정도, 그리고 파인 튜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90.21%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피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분류를 하게 되면 이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있다면 파인 튜닝을 통해 항상 모델의 성능이 보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연구는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을 해서 BCI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였습니다. 제가 해당 연구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현재 분석 중인 고등인지 데이터가 데이터 임밸런스도 너무 심하고 데이터 자체의 절대적인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오버피팅도 계속 발생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로는 이걸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방법들을 찾다 보니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트랜스퍼 러닝 같은 방법이 있어서 공부하고 소개해 드리게 되었고, 이 연구들처럼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한다면 이 왼쪽의 방법처럼 애초에 이미지 기반으로 훈련된 모델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임밸런스에 의해 결과가 편향되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전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을 한다면 이런 절대적인 양이 적은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가적으로 이 두 번째 연구에서 아래 표처럼 1D CNN에 사용된 부가적인 테크닉들, 이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얼리 스탑,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이 어그멘테이션이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등인지 데이터는 이미 어그멘테이션을 모두 마무리하고 기본적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실제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하면서 이런 어그멘테이션이 실제로 트랜스퍼 러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은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해야 되는지 같은 연구도 함께 진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